네, 안녕하세요. 네, SK 이노베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좀 고민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 멤버십 열성팬에서 단타가 매우 재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잡기 전까지 얘로 바꿀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음, 뭐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네, 그, 그 멤버십도 분위기 좋을 때 들어오지 마시고 요즘같이 분위기 안 좋을 때 들어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물려있을 때 좀 들어와 보세요. 열성팬 단타 종목이 좀 물려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얘기 뭐 솔직하게 해야죠. 뭐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네, 어차피 열성팬에서 하고 있는 종목은 뭐 결국에는 뭐 크게 오를 수 있고 목표가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네, 그렇게 가볍게 홍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것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보자면 SK이노베이션이 재평가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 거래일에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그지깽깽이었지만 얘는 반대로 6.4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얘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봅시다. 내용을 보면 SK 어스온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것은 SK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입니다. 근데 얘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바로 석유와 가스가 나오는 곳을 찾고 뽑아서 올려서 생산하는 자원 개발 회사이다. 요즘에 뭐가 핫한가요? 요즘에 핫한 종목 얘기해 보십시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마치 지금 제가 저 혼자 떠드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단기 바닥에서 얼마나 오른 걸까요? 50% 이상. 그러니까 바닥이 4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50% 이상 올랐고, 그래서 얘가 아마도 한 3조 되나? 네, 시총이 한 3조가 플러스 됐을 겁니다. 3조에서 4조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다소 지지부진해져도 좀 들어보세요.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4만 원대 대충, 어, 고점 대비 7만 원에서 5만 원, 30%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시총에서 30% 정도 빼면 36, 37. 네, 한 3조 8천억 원이 플러스가 된 거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지금 동해의 석유와 가스 사업 모멘텀이 발동을 하면 최소 3조는 플러스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조 가까이도 플러스 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3조에서 4조까지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모멘텀이 발동하면.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얘는 뭐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엄청 올랐습니다. 얘는 바닥 대비 뭐 80% 올랐습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어쨌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얼마나 오른 것이냐. 얘가 시총이 현재 4조 8천억 원이고 5만 6천 원에서 대충 3만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얘는 뭐 대충 그냥 2조 2천억 원이 플러스 된 거네요. 그래서 4조가 넘었고 4조 7천억 원.
네, 그래서 같은 모멘텀이 발동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봤을 때는 3조에서 4조가 플러스 될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뭐 2조 정도는 뭐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최근에 10조 정도 했었는데 6% 넘게 오르면서 10.7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조에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최대 14조, 최소 12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단타를 얘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좋아서 내용은 괜찮고 뭐 단타로는 좀 실패를 했지만 결국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모멘텀이 발동이 되었고 그래서 유력해지면 어쨌든 3조 이상 단기적으로 3조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13만 원까지도 뭐 트라이가 가능해졌죠. 예, 근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네. 어쨌든 SK 어스오는 SK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데 지금 SK 어스온이 주목을 받고 있다. SK 어스온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해 가스전 탐사 관련해서 모멘텀이 발동할 것 같은 건데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막 시작한 거고 그래서 SK 어스온은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40여 년째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8개국에서 10개의 광구와 4개의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8개국에서 총 1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지난해 말 남중국해 강구에서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원유 생산에 성공했다. 굵직한 국내 자원개발 기업 중에서 가장 최근에 성공한 사례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SK 어스원이 뭐라 했냐.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이 평균 10% 미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성과이다. 이거밖에 안 되나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모멘텀이 발동을 했는데 SK 어스온이 지난 SK 온이 떨어져 나올 때 같이 떨어져 나온 기업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주목을 받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그랬었고 하지만 최근에 동해 석유 가스전이 발표되면서 부각이 이제 막 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석유 개발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고수익 사업이다. 그리고 올해 남중국해에서 원유를 최대치로 뽑아 올릴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 뭐 좋은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남중국해 한 곳에서만 올해 영업이익이 2,500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일단은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뭐 그 멤버십 종목을 그냥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모멘텀이 발동을 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졌는데 그냥 SK 이노베이션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SK와 포스코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부가 누굴 밀어줄까요? 네, 얘를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포스코는 뭐 공기업 느낌도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6% 1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대로 최대 주주로 정부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겠냐. 그래서 얘는 좀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튀었을 거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플러스 4조까지 튀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더 많이 가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6%밖에 안 올랐지? 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대 4조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얘는 플러스 6천억 원밖에 플러스가 안 됐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좀 빠르게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좀 안전하죠? 네. 너무 바닥이니까. 네, 근데 뭐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는 항상 더 바닥에 있긴 한데, SK이노베이션은 어쨌든 EV3의 배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좋아질 것이고, 4분기에는 무조건 흑자 전환이 되어야 한다. 가시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미뤄졌었잖아요, 흑자 전환이.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면 4분기 SK이노베이션 전체 실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SK온이 어쨌든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은 없어 보여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석유와 가스, 동해안 석유 때문에 단타로 하기에는 얘가 좀 약하지 않냐. 네, 좀 약하지 않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료가 좀, SK이노베이션에게는 분명 재료는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봤을 때, SK를 정부가 밀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단타는 안 하고, 어쨌든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뭐 펀더멘털이 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재료가 돼서 장난질을 좀 하잖아요. 장난질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단타를 책임지진 않겠다. 왜냐하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도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버리기에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단타는 뭐 재미삼아 보는 것이고, 길게 보면은 뭐 여전히 바닥권이라서 뭐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